예, 장관님, 어제 여야정 협의회에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를 한시적으로라도 적용하자라는 여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거부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 반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다. 반도체는 연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연구 개발의 핵심은 이 속도다. 얼마나 빨리 초격차를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R&D 부분에서 어떤 천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R&D 인력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을 해내야 되는데, 시간이 중요하냐 그러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봐서도 반도체가 더 AI나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52시간 제한을 좀 더 넓혀 나가고 더 자유롭게 R&D 부분에, 반도체 부분에 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하자는 이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초격차 유지, 산업의 발전, 주력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최근 늘어나는 안전사고들이 지금의 대통령, 행안부 장관 대행체제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안전은 현장의 우발적인 사고 같지만, 그러나 각 시스템, 예를 들어 배 같으면 배에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GPS나 고명조끼, 배의 선박의 안전을 위한 그 노후 선박의 교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사고도 비행기가 얼마나 정비가 잘 되느냐, 새로운 비행기로 바꾸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명 주기, 이런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반얀추리 건설 현장에 6명이 사망했다. 제가 이제 수습본부장인데, 그 가보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그렇게 사망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누가 해도 되는 안전이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다라는 거는 안전관리의 국가적 총괄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관리 업무가 느슨해진다 또는 허점이 있다, 체계가 보다 신속 정상 작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은 예를 들면 방송사, 신문사에 편집국장 또는 보도본부장 없앤다고 해서 취재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 됐습니다. 예. 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기를 최종주를 지정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 최종 변론기를 정해졌는데, 예. 장관님께서 시점 적절성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최종 변론 정해진 데 대하여? 그 절차대로 하는데, 저는 이제 다만 헌법재판관이 언제까지 몇 명이 그만두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헌재 자체의 절차나 자기들의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졸속재판. 반면에 다른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재판을 보세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선거법 재판도 이게 몇 년째 겁니다. 나머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너무너무
안 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선거 재판의 속도가 얼마나 늦어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은 즉각적으로 내란이다. 계엄과 내란은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도 재판의 판결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 계엄은 내란이다는 말은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거를 아직 소추하기 전부터 계엄은 내란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딱지 붙이기, 그냥 내란몰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절차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자기들 퇴임하는 재판관 2명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5천만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국민 주권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탄핵이 너무 남발돼가지고 헌법재판소 사건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이런 건 쉽잖아요. 사안이 쉽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무슨 헌법 위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쉬운 건인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럼 대행이 계속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엄청나게 늦게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것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에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뭐 당에서 할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대통령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고,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회 방문이 뭐 많고 어제 상임위만 하더라도 야당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해석들은 좀 어떻게 뭘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치 행보로 해석하는 제가 네. 뭐 특별히 정치 홍보하는 거는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은 기자분들 왜 만나느냐, 이거 정치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기자분들 만나는 거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뭐 기자를 만나야, 그럼 나는 뭐 국민도 안 만나고 기자도 안 만나고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은 자유인데 이 해석이 너무나 편향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론의 분열,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론을 꺼내고 있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중도 보수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우선 자기 당 안에서 많은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중도 보수가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학문적으로도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언론에서도 대중적으로도 정의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중도 보수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갑자기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도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학계의 학술적 정의, 상당히 엄밀하겠죠. 아카데믹한 그런 정의가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통용, 대중적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언어가 약간 정리되고 공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용어를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그 다음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게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요. 장관님, 저번에 그 일부 뭐 퇴역한 군인들이 그 계엄을 해야 한다라고 장관님께 의견을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계엄 이전에 대통령과 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을까요? 저는 전혀 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 만약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으면 제가 뭐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바로 쉽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계엄을 선포하는 날에 국무회의도 저를 안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사전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장관님께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 퇴역 군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도 연락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분들이 여러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원로 정치인들하고 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치적 행보와 전혀 관련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원로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만나자. 네. 근데 그것들도 이제 정치적 해석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정치적 하여튼 사실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건 그대로 보시면 되지. 뭐 꼭 그게 정치다 뭐다 이런 거는 해석하시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그 형님 이상득 의장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당에 94년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3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올해 당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과의 일정한 뭐 거리두기가 부족해서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랫동안 어디와 거리를 뒀다고?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가 부족한 면이 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한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누구랑 거리를 둔다? 대통령과 당의 거리두기가 없어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당 거리두기가 부족해서 어디가 가속화된다? 중도층, 그러니까 중도층의 제가? 중도층의 당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어제 당내 특위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고, 당내 특위 토론회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당 안팎에서 나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쭙습니다. 그 중도층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이 그렇다? 네, 당의 행보가 지금 당의 행보가 당의 행보가 네, 국민의힘 당 행보가 중도층하고 거리가 멀다. 그쵸,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지도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당이 중도층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저는 처음 듣는다. 그 중도층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 당이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중도층이라는 거는 또 뭐가 중도층이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원래는 정치학적으로 학문적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거 용어로 또 그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 안 하고 있는 그 중도층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용어가 전부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마구 용어를 갖다 쓰고 남을 규정하는데 뭐 누구는 극우라는 뭐 중도는 누가 없다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하나의 정쟁의 도구로 그 언어를 그 프레임 씌우기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라면 아주 막 혐오감을 가져요. 너무나 그 용어 자체가 갑자기 내가 가장 추악한 사람이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부 반응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자분들 책임이 아니라 좀 학계, 정치 학계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 부분을 해달라고 저는 수십 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용어를 가지고 혼란이 있고 용어를 함부로 쓰고 상대방을 함부로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좀 심하다고 봅니다. 됐죠? 자, 뭐 특별히 없으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탄핵은 비상계엄은 극구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엄? 계엄은 극구 반대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탄핵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탄핵 반대죠, 저는. 탄핵이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제2의 비상계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자분이라면 계엄 한번 선포하고 저렇게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분이 뭐 온갖 욕을 먹고 이렇게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렇죠? 저는 뭐 감옥 가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데 저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나 탄핵이다. 그 계엄이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우려는 안 하고. 뭐, 다만 이 국론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국론이 분열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서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국론이 굉장한 정도로 분열되는 우려. 이걸 어떻게 잘 수습 통합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한 그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